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죠.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자기와 마주서기 싫어서 피할 길을 찾다가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마주할 거는 마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 책 제목이 나와 마주서야 될 용기인데 왜 자기와 마주서는 게 용기가 필요할까요? 네, 오늘 제가 그 얘기로 끝낼 테니까. 나와 마주서는데 왜 용기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내가 마주서야 될 대상은 뭘까요? 나?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과 마주서야 될까요? 이 책에 나온 대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무엇과 마주서야 되냐면 한계와 마주서야 됩니다. 한계.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한계. 근데 그 한계가 되게 크고 막 위대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책에 보면 아주 소소한 얘기예요.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회사에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거를 낼까 말까. 이거는 지금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도달한 거예요. 이 느낌을 받아야 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도달하지 않을 때는 해야 될 생각을 아예 안 해요. 해도 어쨌든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뭔가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죠. 거기서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신념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사실 잠재력은요, 그냥 안에 품고 있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잠재력은 이 표현이 돼야 돼요. 근데 잠재력이 익지 않은 상태에서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아요. 왜요? 그 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이 완벽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꺼냈다가 초를 맞죠. 그리고 상처를 입고 좌절감에 빠져서 다시는 그것을 잠재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 과정을 거쳐야 내 잠재력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죠? 신념이나. 그래서 이 책에는 자신의 갖고 있는 신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신념이 그냥 얘들이 갖고 있는 초심이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심은 그냥 초심일 뿐. 신념은 뭐예요? 그 초심이 부딪히고 다듬어지고 상처도 받고 해보고 또 해보고 깨져보고 하는 과정에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신념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았어요 라는 얘기는 뭐예요? 저는 한 번도 실행해보지 않았어요 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주해야 될 용기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한계에 부딪혀 봐야 돼요. 연애해보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 좋아한다 고백할까 말까, 고백할까 말까, 이런 마음을 한 번도 품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판단해요. 얘기해도 소용없어. 저 여자는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 한계를 극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대부분 연애사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 마음 졸이고 얘기했다가 알고 보니 상대도 그랬더라,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할 거는 나만 하면 돼. 근데 상대가 고민할 것까지 내가 끄집어 온다는 거 뭐죠? 그 한계를 피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게 뭐죠? 현재 내가 어떠한가 이거죠. 이 현실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책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에 빠질 땐 돈의 문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큰 돈도 아닌데 하여튼 돈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뭐 하라고 그래요? 저금을 들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더 중요한 거는 신문도 읽으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흐르는 현실을 몰라. 근데 나는 어디 처박혀서 막 인문학 책 막 수천 권씩 읽고 있어. 거의 뭐 내가 볼 때는 현실을 도피하여 어디 해인사에서 내려온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건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의 문제, 내가 이 돈을 얼마 필요하지? 그러면 그 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결해야 되지?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본인의 역량을 축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마주서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역량이라는 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시간을 좀 투여해서 얻을 수 있는 기술이 뭘까요?
우리 영훈이가 이제 음악을 하거든요. 작곡을 공부하는데 단번에 쇼미더머니인가? 이런 데 갈 만한 작품이 나오면 너무 좋지만 단번에 나오기는 어렵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역량이 필요해요. 그럼 역량은 축적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축적의 개념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까지 가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부터일까요? 되게 웃기죠. 예. 자전거 연습을 할 때는요. 자전거를 잘 탈 때까지일까요? 자전거를 잘 탈 때부터일까요? 잘 탈 때부터예요. 외국어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단어를 많이 잃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외국어를 못하냐면 단어를 100개 외웠는데 50개를 잃어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 안 해요. 왜요? 나 100개 외웠다 이거지. 근데 50개 잃어버린 건 나랑 안 맞는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역량이 구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50개 잃어버린 거 껴안고 그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량의 가장 중요한 건 이 책에서 일기를 쓰라고 얘기를 하죠. 왜 우리 텔레비에서 봤죠? 박지성이가 쓴 일기. 축구 연습하면서 쓴 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를 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부터 내가 지금의 역량을 구축해내기 위해서 오늘의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한영 씨가 중국에 가서 며칠 있는다고? 일기를 써. 하루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쓰라고. 왜냐면 본인이 생각할 때 잘한 것만 기억해요. 역량은 잘한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뭐도 필요해요? 못한 거, 실수한 게 많아져야 돼요. 근데요, 마음의 수치 때문에 용기가 필요해요. 그거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통역을 한다고 했지만 엉뚱한 얘기 할 수 있죠? 기록하세요. 깨질 수도 있죠? 기록하세요. 네.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 기록하고 일기를 쓰고 하루도 놓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자신의 역량이라는. 그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러는 거죠? 책을 기록하고 책에 보던 본인의 느낌을 자꾸 남기는 거예요. 네, 블로그에 남기고 이렇게 남기는 거. 이렇게 남기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보이지, 나도 느끼지 못하고 나도 믿기지 어려울 정도로 자신의 역량이 키워진다는 거예요. 무슨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힘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자칫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는 힘이 남들이 생각하는 객관적인 경험이나 수치에 따라서 요 정도 하면 요 정도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가는 건 사실 경쟁력이 없는 역량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해도 못하는 걸 해야겠죠. 시간이 많이 투여하거나 기록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나와 마주 서야 되는 가장 큰 용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책 너무 재밌죠.